자,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해졌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1월, 2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건 다름 아닌 관세 이슈였고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미국과 함께 2+2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로 완전히 끝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또 이어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이번 주에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비 전략 짜면서 이 한 주를 열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김태윤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한 주 시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흥태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부터 듣고 싶은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자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은 스치면 창투사. 스치면 창투사. 네. 사실 제가 예. 이 다음 프로그램 원래 과거에 스치면 상한가였잖아요. 예. 요즘 퓨리오사 AI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딱 크다 보니까 그렇죠. 퓨리오사 AI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 연관된 키워드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창투사였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업들이 오늘 대거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 엑스페릭스라든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외적으로서 LB 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여러 가지 종목들 기업들이 퓨리오사 AI하고도 연관되고 과거에도 협력했던 또는 공급했던 기업이다라고 하는 순간 장중에 10에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테마성이 강했던 시장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지금 창투사를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단락적인 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테마에 얽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자, 창투사 같은 경우는 저도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평소에는 수급이 잘 안 들어와요. 예, 무언가 이슈가 한 번씩 있을 때만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에는 역시나 유의를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의 한 줄 평을 듣고 싶은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장은 세종 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이 예. 다 대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세종대장 약간 대왕 이렇게 느낌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 세종시에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다 오늘 거의 다 급등을 최근에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전에 이제 세종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상 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당이 반대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두 당 모두 다 어느 정도 약간 이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특히나 저는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1%대 하락을 하는데 국내 지수가 이 정도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버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미국은 갖지 못하는 거,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신뢰도,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텨줬던 거는 이 대선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 우리나라 지수를 나름대로 지금 방어를 쳐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선이 없었다면은 미국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도 저는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에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AI도 올라갔던 게 다른 M7 기업들이 또는 이런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정 후보의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에 그것도 대선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우리나라 업종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 시발점 역할을 했던 거는 정책 모멘텀이지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제가 세종대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정책 모멘텀, 이 대선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국가들과의 좀 차별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그 통화가 약세를 보여주는 게 맞는데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여준다.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수급은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가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줬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도전템베거 월요일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두 분 매니저죠. 흥태윤 팀인데 두 분 다 아주 센스 있는 한 줄 평을 남겨주셔서 오늘장 요약이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는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안건들, 그런 섹터들이 아직 안 나온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연 두 분은 또 오늘 관련해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제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브리핑에 조금 변화를 줘봤는데요. 오늘은 한 줄 평을 먼저 공개하는 대신에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하는 섹터를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로봇이 한쪽 팔은 이렇게 로봇 만능팔을 뻗고 있고요. 한쪽은 정책이라는 종이를 쥐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유추가 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섹터는 로봇 섹터고요. 이에 대한 한 줄 평, 나와라 만능팔, 나와라 로봇 정책이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도 김태훈 매니저께서 로봇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도 발제를 김태훈 매니저께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모멘텀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체크포인트로 한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40개 단체와 K-휴머노이드 연합체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연합은 로봇 AI를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핵심 산업으로 로봇을 육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 치안 유지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산업 로봇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도 로봇주에 관심을 둬봐도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중국 로봇 마라톤을 개최했다. 군사력 전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지난 19일 로봇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마라톤과 환경이 똑같고요. 로봇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마라톤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험실이나 실내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생활 밖으로까지, 세상 밖으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로봇 섹터에 관한 특징주들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원익홀딩스인데요. 4%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하이젠 R&M은 2% 상승했고 두산 역시 2% 올라줬습니다.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8만 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TXR 로보틱스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나와라 만능팔, 나와라 로봇 정책. 자, 지난주에 이어서 흥태윤 팀에서 또 한 번 로봇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김태윤 매니저가 발제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김흥태 매니저님께서 발제를 하셨습니까? 네, 나와라 만능태윤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갈 줄 알았는데 좀 만족스럽진 않았나 봐요? 아니요, 로보티즈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예. 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정책 이야기들이 좀 안 나와서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좀 뭐라 그럴까요? 만족스러운 상승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모멘텀 붙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아실 거예요. 나와라 만능팔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저랑 이제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인데 예. 가제트 있죠. 옛날에 나와라 만능파, 뭐 나와라 만능 프로펠러 막 해가지고 머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예. 저는 이 나와라 로봇 정책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AI 관련해서는 많은 후보들이 100조 받고 100조 더, 뭐 200조, 막 50조 상당히 쉽게 이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국내 쪽에서는 오히려 AI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좀 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와라 만능파 나와라 로봇 정책 이렇게 한 줄 평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정책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해서 로봇 쪽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셨고 앞에서 세 가지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새로 붙은 이슈라고 한다면 이 중국에서 치러진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 있었어요. 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완주한 로봇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완주한 로봇을 보면서 와, 중국이 로봇이 이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거는 정말 압도적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로봇들을 또 보다 보니까는 역시나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중국 로봇이 물론 이제 좋은 기업들은 또 선두주자로서 좀 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너무 섣불리 또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로봇이 그 정도에 대한 실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안 비춰지지 않는 모습이고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는 서비스업 로봇 쪽이 좀 많다 보니까는 휴머노이드가 아직 공식적으로서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휴머노이드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무인화 자동차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업화로서 물류자동 이쪽으로도 많이들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국내에서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다시 한번 출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는 로봇 시대가 다시 한번 도약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소문은 무성한데 늘 이렇게 공개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쪽의 휴머노이드들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뭐 이번에 좀 주로 얘기할 거는 바로 이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 로봇이 잘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정책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의 탑픽 종목을 뭘로 꼽아 오셨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하이젠 R&M 나왔고요. 그리고 TXR 로보틱스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하이젠 R&M. 어떤 이유로 가져오셨습니까? 이젠 갈 때가 되었다 해서 이젠 갈 때가 됐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자, 이 기업은 이 범용모터하고 이제 로봇용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액추에이터의 이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감속기나 아니면 서브모터나 구동제어기 등을 내재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캐펙스 투자를 전방 산업에를 해주게 된다면은 거기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또 내년부터는 이 모터 쪽, 특히나 이 전동기 최적 효율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IE4라는 게 있는데요. IE4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 단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전동기 최적 효율제라는 그 의미는 이 산업용 모터의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I 등급 자체는 이 국제 표준에 따른 전동기 효율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더 높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데 대신에 높은 제조 단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26년도부터 이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이 되게 되면은 이 동사의 이 관련해서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아까 단가가 더 비싸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이제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고요. 또 특히나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이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번 주에 이 테슬라, 최근에 테슬라의 뭐 전기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다 보니까 주가도 이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 이 FSD,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또 종목에 대한 부분들 또 이슈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액추에이터 양산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추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추에이터 부분에 대한 이런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의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이 로보티즈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로보티즈의 PSR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리 로보틱스 같은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나 이 콜옵션 투자에 대한 부분도 연계성 있는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밸류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이 업계 펑가요? PSR 평균적으로 한 60배 후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2배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 PSR, 결국에 PSR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적자 기업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내에서 PER은 순이익이 흑자가 나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PSR 같은 경우에는 적자이지만 성장성이 좀 높은 기업들, 업종 내에서 비교할 때 쓰는 멀티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로봇 업체들보다 PSR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갖고 있는 만큼 뭐 현금도 많아서 뭐 추후에 유연하게 캐펙스 투자나 이런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 뭐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터 수보다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수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로봇 모멘텀이 올해 본격화될 만큼 이쪽에 대한 개수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동사와 같은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반사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젠은 가야지라는 이유로 하이젠 R&M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00원대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30,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안 갔다고 하기도 약간은 애매한 위치까지는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TXR 로보틱스. 오, 역시나 뭐 신규 상장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로봇하고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유진그룹에 대한 계열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진그룹의 계열사였던 유진로보틱스가 최대 주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유진그룹에 대한 계열 로봇도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앞으로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키워드도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핫하고 있는 거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이재명 후보가 이 로봇에 관심을 또 보이면서 이 로봇에 대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로봇 그 기업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화염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냐라고 이 질문이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로봇 중에서 소방과 관련된 시스템을 하고 있는 로봇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워낙에 또 이제 소방하고도 있겠지만은 이제 너무 화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무기 시스템 쪽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소방 로봇이고 예. 국내 유일하게 또 소방 로봇을 하고 있는 게 TXR 로보틱스인데 그런가요? 이 TXR 로보틱스가 지난달에 중국에 있는 거신저널이라는 이제 중국 기업하고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중국에 대한 매출 규모도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보유해수 물량이 좀 풀리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보유해수 물량이 첫 번째로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2.79% 정도 나오는 모습인데 약 한 34만 주 정도가 풀리는 모양인데 오늘까지 해서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을 던졌어요.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물량을 다 소화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산불도 있었고 오늘 아파트 화재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불과 관련해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소방과 관련한 로봇 쪽도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김흥태 매니저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요즘입니다. 자, 먼저 하이젠 R&M 32,100원 정도의 마감이 정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십니까?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로 잡고요. 목표가는 35,800원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 25,500원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1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이제 큰 흐름에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왜 하이젠 RNM과 같은 이 PSR 낮은 기업들, 멀티플이 좀 낮은 기업들을 보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공매도 재개되면은 보통 헤지펀드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롱숏 전략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종목들은 매도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낮은 기업들을 동시에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포지션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를 먹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이렇게 PSR이 멀티플이 좀 낮은 기업들 위주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35,800원 정도가 전고점 부근이니까 요거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제가 추후에 또 돌파하면은 리뷰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35,800원 라인을 한번 뚫고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TXR 로보틱스인데 뭐 상장한 지 이제 한 달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격 전략 짜는 게 개인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TXR 로보틱스는 공모가가 13,500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가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좀 상당 물치에 있다 보다 보니까는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트렌드하게 좀 직접적으로 본다. 수급만 들어온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유통 물량이 390만 주밖에 안 되는 초품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량만 붙으면은 충분히 급등할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를 좀 크게 잡겠습니다. 27,500원 신고가까지 저는 일단 목표가를 잡고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7,900원을 하단을 좀 열어놨는데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한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 30% 정도 되는 수익률을 노려본다라는 건데 뭐 이전에 편입했던 종목 중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큰 수익률을 낸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TXR 로보틱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